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시장의 반등이 나와줘서 어찌나 반가운지 모를 오늘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시가에 장 전에 갭을 뜨고 출발한 증시가 또 이내 밀어버렸죠. 통상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종종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 시가 갭이 뜨니까 또 미국 나스닥 선물도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도 돌아섰다라는 긍정적인 이슈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가에 몰려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아침에 한번 더 밀어버리고 확실하게 개인들 투매를 더 유도시켰다가 반등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하고 오래 경험을 시장에서 경험을 해 보시다 보면 종종 주식 바닥 국면에서 흔히 말하는 트랙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속임수가 딱 발생을 하는데요. 바닥 구간에서 한번 더 빼버리면 공포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털리고 또 오히려 더 주저하게 만들고, 또 그 순간에 반등을 했을 때는 또 매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떨어질 때 주식 없으면은 올라갈 때도 주식 없다라는 주식 경험과 같이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우면 시장을 사시라. 어려우면 시장을 사시라. 그리고 시그널을 확인을 해라. 적어도 RSI는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시장에 진입했어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시장 매번 하락할 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하락의 이유는 항상 다릅니다. 각각 먼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이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떨어지고, 이러한 이유는 항상 더 공포로 더 많이 떨어질 것만 같은 우려감을 심어주지만은, 그러한 하락의 형태는 제가 주식을 경험해본 기간 동안 동일했습니다. 한 번 좀 달랐네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그 당시에는 지수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떨어지고 대형주가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한가가 14%대, 예전에 14%대 연평도 폭격 맞아가지고 막 대형주 하한가 가고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그 비정상적인 시장 형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아직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 확률 95%짜리 답안지를 정해놓고 하는 게임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매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비중도 실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 비중이라는 거는 결코 상대방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배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겠죠. 아무튼 그러한 구간이 오늘 순간 스쳐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참 그렇습니다. 주식이 이 고점에서는 정말로 많이 주식을 하고 싶어 해요. 정말 남들이 돈을 다 주식시장에서 버는 것만 같고, 또 나도 하면 그때는 더 잘할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이렇게 하락하고 시장이 피가 낭자하는 그 순간에 시장에 들어와야 사실은 물리더라도 덜 물리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들고 있으면은 수익 날 기회가 훨씬 많겠죠. 근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시장이 하락할 때든 올라갈 때든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특히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절대로 주식시장을 내가 평생 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평생 주식시장을 떠나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 것이면 그냥 떠나버리고 깔끔하게, 그렇지 않다면은 이럴 때는 무조건 딱 붙어 있어야, 예? 그래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달까지 해서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그 기간에 이제 추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박살날 때 공격적으로 매매하지도 않았고요. 이제 몇 개 잡아놓은 종목군들
이제 대응만 하면 되는 구간이라 서서히 이제 시장은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역 헤드 앤 숄더 구간이 돌입을 하게 되면 많은 종목군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 버리면 끝이겠죠. 자,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과 반도체의 주도주 행진,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드는 과정을 보며 준비 태세에 돌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분명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뭐 아침에 뭐 제가 모든 걸 다 캡처를 못 해놔서 뭐 아침에 캡처했던 몇 개를 좀 보죠. 아침에 이게 장전 예상 체결치인데요. 원래는 이거 한가 전부 다 한가였어요. 그냥 딱 100개 깔끔하게 100개 전부 다 한가 찍혀 있었고, 제가 또 아침에 또 바로 시가에 찍었으면 되는데 시가에 못 찍어가지고 시가에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하락 종목수가 또 월등히 많습니다. 이 찍고 나니까 하락 종목수가 1330개까지 떨어지며 마이너스 1.7%까지 빠지더라고요. 코스닥이 그때까지 좀 빠지고 선물 4천억까지 추가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의 공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할 때쯤 되니까 뭐 상승 종목수가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장중 위아래 변동폭으로만 따지면은 코스닥이 저점 대비해서 4.4%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가 갭 1% 가까이 들고 나서 마이너스 1.7을 뺐기 때문에 시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2.7% 지수에서 두드러 맞았다라는 건 또 굉장히 또 아침에 아팠던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심했던 하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럴 때요, 뭐 단타야 이 변동성을 먹고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단타야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목을 뭐 내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다 저가에 손절해버리고 살 때는 훨씬 비싼 가격에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는 언제든지 위아래 파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파동이 많았을 때 비중이 크게 들어가면 순간에 그 하락폭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짧게 팔아버리고 혹은 또 적은 손실률에 손절하고 올라가면 다시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구간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면 지수의 변동성이 분명히 좁아지는 구간이 나올 건데요. 그럴 때가 오히려 매매하기가 좀 편하겠죠. 또 시장의 주도주는 그럴 때 턱 하고 튀어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뭐 변동성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고요. 자, 준비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독하게 하락을 거의 한 2주가량 보이더니 오랜만에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반등이고, 오늘의 반등 흐름을 여러분들은 꼭 복귀하시고 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초심자의 행운은 있을 수 있으나 초심자의 자세로만 일관하면 행운을 뺏어가는 곳이고, 경험의 축적의 힘이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에게 포텐셜을 터뜨리는 아주 정직하고 합리적인 시장이며 합법적인 도박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글을 먼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의 변곡은 빌 에크먼의 국채 쇼 커버가 트리거가 되었는데, 시월물 5%를 넘으면 그 한계치가 대략 5.1% 정도 언저리라 차라리 5%를 빨리 넘기는 흐름이 더 나았던 타이밍에 나온 게 시장에 단기 변곡을 만들어 주었던 또 하나의 이번 주 트리거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 오늘이죠.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는데 이제 매그니픽션트 7 기업, 즉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내일 하게 되는데요. 둘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아침에 이제 뭐 한국경제 TV에서 정리해 주는 것 좀 보고, 또 따로 다른 데 자료 정리된 것도 보고 뭐 하면서 뭐 대충 실적은 가늠은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데 쇼크는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로 국내 증시가 너무 과한 하락은 어이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미는 것도 이거 트릭이 휩소가
맞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위아래 베팅하는 사람 치고 오늘 아침에 더 떨어지는 거 보고 하방 베팅했던 사람들은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급반등 해버리면은. 자, 아무튼 미국의 이제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가 4개 기업이 진행이 됩니다. MS, 알파벳이 오늘, 그리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리고 모레 아침에가 메타가 하는데 메타의 실적 추정치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메타가 대충 어느 정도나 메타의 실적 추정치는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굉장히 좋은 추정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식을, 그러니까 미 증시가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존 기준에서 실적은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지만은 아마존의 핵심은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성장률이 둔화를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은 이거는 약간의 불안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금일 장 초반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하나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거의 다 밀어버리는 지랄 맞은 시장 모습이 좀 연출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또한 알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알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수의 위치를 보면은 오늘 밀더라도 진짜 많이 밀면은 더 사야지라는 각오로 시장을 봤겠죠. 공포가 아니라 또 오늘도 뭐 하는구나, 좀 기다려보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전 시장 추가 하락 이후 수급의 변화와 함께 급락했던 2차 전지들의 반등과 반도체 섹터 및 수많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길적 반등이 본격되며 금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반도체 주도 섹터이며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금일 하나 마이크론의 의미 있는 상승, 그리고 HBM 밸류체인들의 강세 플러스 D램 가격 상승 요인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니 반도체는 괜찮다 지속 전달 드립니다. 2차전지 양극재 실적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지수 올리려면 올려야 되겠죠. 저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있으며 이쪽은 리튬 가격 등의 광물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전해액은요, 저는 전해액을 왜 이렇게 계속 보냐, 미국에서 2024년도에 중국 거를 못 써요. 그게 법이에요. 그냥 중국 거를 못 씁니다. 그게 법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을 다 중국 거를 엄청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그걸 못 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걸 써야 되느냐? 도대체 누구 걸? 근데 전해액은요. 전해액은 이동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미국에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답이 정해져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요? 금일 반등을 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테마 섹터를 제외하고 각 업종에서 가장 상승률이 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기대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수는 이제 역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락의 강도와 한국의 경제 상황 및 대외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시장에 V자가 나오기는 어렵고 옆으로 가면서 수렴하고 가는 게 훨씬 그림도 좋고 개인 손절 물량들도 잘 받아낼 수 있으며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저나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뭐 오후장 시장의 상승의 트리거는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만들어 놓고 뭐 에코프로 BM 등 반등하면서 지수 끌어올리는 과정이 좀 나왔고요. 뭐 포스코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다 실적 발표했는데 양극재 종목만 박살이 나고 나머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좋은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박스권을 뚫으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 좀 기대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D램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4분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흑자를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는 물려도 반도체에 적당히 잘 물려 있으면은 손실의 위험은 적겠죠. 아무튼 반도체 쪽은 이러하다라고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외에 이제 정부에서 클라우드 정책 뭐 발표가 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나무기술과 뭐 일부 클라우드 기업들이 좀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 한번 봐보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가셨죠. 오늘 이스라엘의 하마스 와의 전쟁에서 일단은 하마스가 인질을 2명 석방을 하고 또 가자 지구에 이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가자 지구에 이제 지상전을 하냐 마냐의 불확실성과, 하게 되면은 뭐 이란이 껴들어서 확전을 한 해 만에 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정유라든지 해치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완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쪽은 확전이 터져도 잘 안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다 보니 사우디 네옴시티라든지 뭐 또 장중에 또 해프닝도 있었죠. 뭐 푸틴 심정지 관련된 이슈 등이 막 엮이면서 최근에 워낙 해치 반대 블랙 테마가 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급부에서 돈이 물밀듯이 왔다라는 거 보시면은 네, 시장의 이 흐름과 팔로우업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시간에 종목군들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뭐 대부분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재밌는 게 이제 포스코 인터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엄청나게 좀 올랐는데, 저도 실적이 나왔을 때는 바로 안 샀어요. 그리고 한 1% 좀 안 될 때 시간에 때 물량을 좀 잡고 홀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일부 매도를 하고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 발표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넘지는 못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나온 이 그나마 실적이 안 깨졌다라는 관점에서 아주 수급이 많이 쏠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카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JLK는 매경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있는데 10월 11월 10일자로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11월 10일 카페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미 기사. 그래서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수 한번 보죠. 자, 뭐 간단하게 해외부터 하나하나 보면요. 지난번에 미국의 8월 18일 옵션 만기 때 이런 캔들을 만들고, 이번에 옵션 만기는 이날이었죠. 그 이후에 트리거를 만들고 일단은 반등인데, 한 2, 3일 반등하고 다시 이 자리를 안 깼으면 저는 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죠. 결국은 여기도 헤드앤숄더가 완성된 상태에서 넥라인이 깨졌죠. 이러한 넥라인이 깨진 상태에서, 깨진 건 맞잖아요. 깨진 상태에서 지금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 보면서 비중 조절만 조금씩 해 나가면 저는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좀 보면요. 일단 코스닥 박스 투 박스라고 제가 어제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카페에 글도 남겨드렸고요. 자, 이거는 일단은 덤벼야죠. 일단은 덤벼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어디까지 해줄지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이후에 뭐 반등의 강도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뭐 지수가 11선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나오면 여기까지로 가겠지만은,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거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도 챙겨 놓고 현금도 챙겨 놓은 상태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죠. 뭐 여기 내려왔을 때 아, 좋은 종목군들 다시 떨어질 거니까 다시 본다라는 생각으로 주워 담을 종목군들 정리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뭐 이 정도 올렸다가 빼고 뭐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1일 평선이 좀 내려와서 이런 수렴 단계를 어찌됐든 수렴 단계를 분명히 거칩니다. 보면은
올렸다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하고 이렇게 올려서 21선까지 가는 과정 순탄치 않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순탄치 않지만은 돌려서 세웁니다. 매번 그래요. 순탄치 않아요. 근데 돌려서 세웁니다. 근데 보면은 이 깨진 구간 요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반등을 해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만나는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수렴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시장은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거쳐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의 경제 환경이 그러하니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뭐 시가 개파락도 하지 않고 장중 좀 밀렸다가 오후에 가장 세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타 종목 대비해서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죠. 그때까지는 뭐 좀 빠지면 계속 좀 대응을 해보던지 저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선물로는 조금씩 하방에서 좀 받고 상방 올라오면 팔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감매도권에 진입했다가 오후장 계속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 근처에서 좀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잘 돌렸죠. 저도 이거 차트를 회원님들하고 펴놓고 보면서 의미 있는 구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탄력이 붙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돌파로 봐버린다든지 해야 되겠죠. 아무튼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어주고 추세를 전환할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매물 압박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올라갔다가 또 밀려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막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장중 마이너스 6%까지 뺐다가 이제 고가 3%니까 저점 대비 9%가 올랐죠. 고점 대비 9%가 올랐는데요. 뭐 에코프로는 저는 살 생각은 없어요. 에코프로는 살 생각 없고 그냥 지수적으로만 본다라는 관점이고 에코프로 BM도 241선에서 일단은 지지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냥 딱 시장의 역할을 해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시장 대비 강한가요? 약한가요? 과거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월등히 강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도 월등히 강하죠. 근데 장기 이평선들 모든 이평선들이 훼손이 된 상태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120일 구간 동안 이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이 위에 다 물려있는 사람들의 가격이 여기라는 겁니다. 평균 가격이 28만원대. 에코프로도 물려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1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은 매물의 벽이 두껍다 라는 거죠. 자, 반면에 반도체 종목군들은요 좀 더 나아요, 상황이.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장기 평선 계속 우상향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구간에서 오늘 좀 올라왔는데 계속 이거 오늘 주도주라고 펴놓고 좀 봤던 종목이고 호가창도 매우 좋아가지고 매매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매를 좀 못했네요. 다른 거 매매를 했는데 돌파로라도 좀 따라 붙고 했어야 되는데 매매를 못했고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좀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하나마이크로는. 그리고 반도체 그 외에 뭐 ISC라든지 DIT,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레이저 어닝 장비 예전에 공급했던 이력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 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1등주예요. 얘가 1등주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고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종목군들이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이제 뭐 두산 테스나도 굉장히 강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텍도 강했고 인텍플러스도 등등 이 훼손을 많이 안 했죠. 일단 뭐 적어도 각각의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거고요. 자, 유진테크 반도체 이제 D램 밸류체인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HBM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D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램 쪽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이쪽은 코멘트를 안 하고 넘어갈게요. 반도체는 종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두세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코멘트는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매매 중에 하나죠. 근데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두 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락도 두 배로 맞고 상승률도 두 배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잘 사야 되겠죠. 잘못 사게 되면 하락폭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올라갔을 때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 원대 한 1,600원대 사면은 여기까지 빠지면 지금 8,500원까지 빠졌으면 단기에 27% 하락이면 이거 버티겠습니까? 여기서 뭐 7,000원까지 8,000원 깼다 싶으면은 이거 버티겠냐고요. 단기 마이너스 35%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상품을 살 때는 의미 있는 구간들, 예를 들면 어디까지 내가 빠지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수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그널이 어디서 발생을 하면 나는 보겠다라는 등등 그런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지수적으로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날 들어갔죠. 시그널이 3개가 떴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이날 사실은 10월 20일 날 시그널이 떴어요. 이게 원래 이날 떴어요. 이날 떴기 때문에 이날 진입해 있었고 시장이 이날 돋지었기 때문에 이거 영망치죠. 이거 영망치 흐름에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캔들 패턴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오늘 갭이 떴는데 팔 이유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완성된 패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건데 아침에 좀 있다가 지랄맞게 또 빠져가지고 좀 관망만 하다가 좀 봤습니다. 일단은 뭐 얘는 일단 사가지고 들고 가고 있고요. 종목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고 뭐 한 지금 한 5% 정도 수익권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좀 팔고 좀 다시 볼 생각이고요.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중에 이제 엔캠이라든지 최근에 지속적으로 두드러 맞다가 변곡을 좀 만들었는데요. 제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구간을 깨냐 안 깨냐, 저점 깨면은 저점 깨는 대로 밑에서 받아보는 거고, 안 깨면은 아 여기서 바닥 잡네 하고 보면 됩니다. 예, 길게 보면은 질 싸움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뭐 자기 갈 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아기업이 있는데, 사실 동아기업은 제대로 지금 뭐 전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작아서 얘는 패스해 버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밖에 오늘 뭐 대형주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장중 시가총액 100조를 깨는 흐름까지 나왔었는데, 역배열이라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반도체 이제 각각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죠.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은 분명히 제가 카페에다가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올릴 거예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올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해도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종목은 전달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저는 뭐 매매를 포스코 인터는 장중에 안 샀죠. 포스코 인터는 장중에 안 사고 시간 외에서 잡아가지고 뭐 꽤 높게 팔았어요.
66,000 얼마에 지금 팔았기 때문에 66,800원, 65,500원 두 번 나눠서 지금 한 80%는 날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못 넣겠죠. 저항이 있어서 일단은 팔아가지고 이걸로 수익이 좀 컸습니다. 한 6, 7% 정도, 6, 7% 정도 수익으로 마감 좀 한 것 같고요. 6, 7% 정도 수익으로 마감 좀 한 것 같고, 일단 내일 나머지는 대응 좀 해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뭐 뚜렷하게 매매는 안 하고 주식 선물 쪽에서 뭐 여러 풋 매매, 그러니까 매매한 거 몇 개 있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짧게 뭐 2.8% 정도 매매한 거, 그다음에 뭐 칩셈 미디어 장 막판에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칩셈 미디어는 돌파인데 사실 여기에서부터 쭈루루룩 사서 올라가다 보니까 평단가가 좀 올라가게 돼서 평단이 좀 올라갔네요. 평단이 좀 올라가서 원래는 사기 시작한 거는 이 자리에서 바로 샀는데 뭐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평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한 대충 35,000 얼마 해서 VI 한호가 밑에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돌파가 나와가지고 종배 차원에서 좀 봤다가 그냥 좀 매매를 마쳤고요.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뭐 포스코 퓨처엠 좀 봤고, 뭐 삼부토건 잠깐 본 거를 제외하면 오늘은 매매를 그닥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미리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고요. 자, 내일 관심 종목은 몇 개 좀 보면요. 일단 뭐 나무기술이라든지 시간에 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내일 연속된 흐름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하나마이크론하고 DIT, 특히 이제 DIT는 다시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워낙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이 발견되면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수가 2% 상승을 했잖아요. 지수가 2% 상승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절대적으로 지수보다 반등의 폭이 더 컸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 상승을 했으면 내가 들고 있는 게 최소한 4%, 5%, 뭐 많으면 막 10%, 7%막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뭐 시장 대비 이러한 종목군들이 세구나 안 세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많이 맞춰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코론 글로벌 이라는 종목이 지금 연 이틀 지금 정신없이 좀 올라가서 거래 대금을 엄청 터트리는데요. 이 정도 터트렸으면 바로 쉽게는 안 죽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Y라든지 모듈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다시금 좀 안정이 되면은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놓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부토건이 장중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끼가 많아가지고 종목 이 자리에서 다시금 흐름을 바꿔줄지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휘림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뭐 현대건설과 함께 네옴시티 사업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바로 닿지 못했는데 이런 깔끔한 상한가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이 뭐 갭을 얕게 떴다가 살짝 밀려서 뭐 지지부지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약상매매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코론 글로벌이 딱 그런 식이었죠. 상한가를 갔었는데 아침에 좀 밀려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고 이런 패턴 흐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듬지팜도 오늘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SY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해놓고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럼피 스킨병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 안 해야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매매를 포기해버리고,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해야 된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보라든지 이런 흑연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관심 종목으로 뒀는데, 보통 이제 종배를 할 때요, 종배를 할 때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봉이 좋은 겁니다. 예,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슈가 살아있을 때 보통 이럴 때 종배도 많이 하죠. 근데 딱히 이제 종배는 안 하고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줘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한결 편안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